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목소리가 적당한지 모르겠네요. 오늘 증시는 전반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이 잘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메카시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시점을 좀 얘기했어요. 원칙적으로는 한 주말, 그리고 다음 주면 표결 전에 좀 이렇게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 6월 금리 인상을 좀 세게 얘기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내일 파월이 등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어떤 얘기를 할지 같이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분 월스트리트는 좀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6월 금리 인상 압력이 좀 크게 높아졌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타협안은 결과적으로 스킵이라는 게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한 번은 건너뛰나 뒤에는 또 올릴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스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 좀 찾아봤습니다. 스킵과 포즈의 차이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구글링에서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들 같이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침부터 찾아주신 여러분들 또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얌생이님, 라멘트님, 빅보스님, 우정현님, 천사 루시퍼님, 입큰 개구리님, 신영기님, 써니님, 이종수님, 꽃기호영님 모두 반갑습니다. 제 음량 괜찮죠? 혹시 작으면 말씀 주시고요. 이 방송 나중에 보시는 녹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성장에 좀 도움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나스닥이 1.51%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다우 각각 0.9%, 0.3% 정도 올랐어요.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시면요. 오늘 뭐 좀 중간에 안 좋을 때도 조금 상승률이 낮아질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맥을 보시면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상당히 강세고요. 엔비디아 4.97%, 애플 1.3%, 마이크로소프트 1.4%, 구글 1.6%, 메타 1.8%, 아마존 2.2%, 테슬라 1.7%.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넷플릭스 9%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기술주 강세라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 계속 여기저기서 얘기 나온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마트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엄청 완벽하게 퍼펙트하다라고 보기에는 여기저기 좀 봐야 될 부분이 같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설명드렸잖아요. 어제부터 이제 연착륙론자들을 좀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동결이 좀 유력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타깃도 2분기 전망이 좀 매출 전망이 안 좋았지만 어쨌든 그럭저럭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월마트 괜찮게 나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노동시장 좀 계속 견고하게 나오면서 이 금리 인상 얘기가 오늘 확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 가장 기반이 되는 월마트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추가로 이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몬테나주가 틱톡 금지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월마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월마트가 오늘 좀 괜찮았다는 거는 올해 전체적인 매출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익도 괜찮았다. 그런데 소비에 관해서 좀 약간 계속 조심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설명드렸지만 월마트는 미국 최대 마트고 식료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60%.
이 얘기는 또 월마트가 미국에서 가장 싸기로 유명을 해요. 예, 가장 싸기로 유명합니다. 뭐 어쨌든 1위 업체고 하니까 뭐 공급자를 쥐어 짜든 뭐가 됐든 어쨌든 월마트가 가장 싸기도 하고 그래서 인기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어쨌든 어느 정도 소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뭐 미국 전체적인 소비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는 된다. 그런 뜻이긴 하죠. 하지만 월마트에서도 보니까 이번 1분기가 2, 3, 4월이거든요. 2월은 괜찮았는데 3월, 4월로 넘어갈수록 조금 계속 둔화하더라.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어쨌든 1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7% 넘게 한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예상치 당연히 뛰어넘었고요. 이익도 괜찮았다. 미국 월마트, 미국이 중요하니까 미국 월마트 비교 가능 매장 매출 7.4% 상승했다. 그리고 올해 연결 기준 순매출이 3.5% 정도 증가할 것 같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높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월마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소비가 계속 좀 이어지고는 있구나. 확 꺾이는 것도 아니고 이어지고는 있구나. 근데 이제 월마트 실적이 아까 퍼펙트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월마트 쪽에 사람이 많이 어쨌든 몰리는 거는 불황일 때 좀 더 그런 측면이 있다.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도 월마트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료품과 페이퍼 타월. 미국에서는 정말 페이퍼 타월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예, 페이퍼 타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코로나 락다운 때도 페이퍼 타월을 정말 목숨과 같이 여기더라고요. 페이퍼 타월 같은 생활용품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이 재정을 좀 압박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이 주로 큰 리스크 요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쇼핑을 계속 하지만 저 작은 묶음을 사거나 재량 품목 소비를 좀 줄이고 있다. TV는 할인을 기다리고 있다. 요게 좀 봐야 될 부분이죠. 2월이 가장 강했고 3월과 4월은 둔화했다. 그러니까 즉 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소비가 좀 둔화하더라. 그래서 좀 한계에 좀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매출이 좀 늘어나고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버티고는 있다. 그건 확실하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면 그 소비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일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일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보면 신규 수렵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전주보다도 쪼그라들었죠. 이걸 또 보면 이 노동이 역시 계속 크랙은 가고 금이 갔고 둔환하고 있지만 속도가 다시 또 감속하는 거 아닙니까? 줄어드는 속도가 어쨌든 실업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또 다시 또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는 좀 전반적인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걱정거리는 건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 보실 게 이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어쨌든 이게 신규 수납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게 1년치거든요. 쭉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증가는 하고 있어요. 증가는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확 줄었죠.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치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요건 이제 코로나 락다운 때고 10년치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해요. 어쨌든 증가는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다시 둔화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뭐냐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 보실 게 계속 청구 건수가 이번에 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쨌든 매주 신규로 이제 실업수당 청구하는 선수들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수들이 계속 늘어나긴 하면 계속 청구 건수도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계속 청구 건수 다시 줄었다? 준다? 이 얘기는 실업수당을 청구하지만 그 사이에 또 금방 새로 직업을 얻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아직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아직 타이트하다. 그런 부분. 또 하나 이게 볼게 허위수급 신청이 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사추세츠주가 지난주에 상당 부분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위수급 신청이었다. 그러니까 가라로 속칭 가라로 했다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좀 많이 줄어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매사추세츠주만 그랬겠느냐. 어쨌든 켄터키주도 허위 수급 신청이 좀 있었던 거를 뭐 확인했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굉장히 넓은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냐면요. 가져온 거를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믿고 시작해요. 아, 로봇처럼 좀 들리시나요? 요거 제가 약간 이상해서 그랬던 건데 어쨌든 들리시긴 잘 들리시죠? 예.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조정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나라가 굉장히 크고 기본적으로는 가져오는 거를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어느 이게 뭐 국가기관에 가서 제가 문서 같은 걸 가져가면 이 사람들이 그 검증을 해보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미국 애들은요 그냥 맞겠거니 접수하고 혜택 주고 돈 줍니다. 나중에 걸리면 이제 박살나는 스타일이에요. 박살나는 게 이제 어쨌든 엄청나게 제재를 받고 토해나거나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행정이 기본적으로 일단 다 믿는다, 신뢰한다, 나중에 걸리면 작살난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동차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이제 CCTV가 고속도로에도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찰차가 사이사이에 숨어 있다가 이제 걸리면 이제 그걸 이제 과속 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1,000불 가까이 때리고 뭐 이렇게 몇백 불 때리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CCTV가 기본에 있어서 걸리면 이제 뭐 조금 내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지만 미국은 평소에는 놔뒀다가 걸리면 작살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허위 수급 신청이 굉장히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걸리면 이제 뭐 어쨌든 크게 그런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걸리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중에 또 걸리긴 걸려요. 또 미국 스타일이 좀 아주 특이한데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전면허 이런 거 신청할 때도 그냥 뭐 대충 가져가도 안 보는 사람은 안 보고 그냥 뭐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좀 이렇게 구멍구멍이 많이 있는데 흥미로운 건 나중에 결국은 짚어내긴 한다. 그게 하여튼 미국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허위 신청이 좀 있었다는 거는 생각보다 실제 신청 건수는 적을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 나쁘지 않구나. 그럼 인플레이션이 좀 안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빠르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라파엘 모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금리 인상이 좀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더 확실한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로리 로건입니다. 달라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 한동안은 뭐 면책 잘 못 봤던 분이죠. 어쨌든 새로 들어온 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데이터는 금리 동결을 정당화해주지 못한다. 6월에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 금리 인상 금리 동결을 정당화해주지 못한다. 지금까지 다 데이터 갖고는 동결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화들짝 또 시장이 놀라는 거죠. 연준이 5%포인트에 달하는 금리 인상을 했지만 아직 그 영향이 적다. 지금부터 2% 인플레 타겟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제임스 블러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 신용 긴축 문제가 지나치게 강조됐다. 이 얘기는 사실 별거 아닌데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은행 신용 긴축 문제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경기 침체는 안 온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러드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인플레가 높기 때문에 보험용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했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 기사거든요. 인플레가 높기 때문에 보험용으로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올리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러드가 얘기한 이 말 있잖아요. 은행 신용긴책 문제 너무 강조됐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여기서 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꼽는 예, 금융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엔트맘님 조금 이상한가요? 잠시만요. 들리긴 들리시죠 지금? 지금이 조금 더 낫나요? 엔트맘님? 아니면 크게 문제 없는 거면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조정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많이 이상하시면 지금 혹시 말씀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아니면 지금이 조금 더 나으세요? 로봇 사운드. 지금은 들리시나요? 제가 뭐 예. 별게 없으면 빨리 지금은 들리시나요? 한 번만 더 제가 요거 조정을 해봤는데 지금만 들리면 계속 하고요. 예. 아니면 예. 괜찮은 거죠? 예. 이제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빨리 시작할게요. 이게 이제 블러드 총재가 얘기하는 그 너무 이상하다는 거. 그쵸?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게 바로 요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3월 17일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스트레스 지수인데 그때 좀 한 1.5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0.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 수치는 보면 요게 이제 코로나 경기 침체 때 요때 뭐 한 5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그때는 뭐 7도 넘어가고 10 가까이 갔었죠. 그러니까 요 수치가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블러드가. 어쨌든 보험 성격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해보자. 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오늘 CM 페더치상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확 올라갔어요. 6월에. 지금 다시 또 30% 내려왔었는데 오늘 40% 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40% 안팎까지 훅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보시면 한 지금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연율 기준 2.9%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침체는 없을 것 같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지금은 이게 워낙 5월이 지금 아직 5월 진행 중이니까 좀 멀잖아요. 그래서 블룸버그에는 전망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를 보시면 헤드라인 수치는 좀 감소하되 근원은 좀 크게 변화 없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인상론자들이 좀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요 얘기도 하나 추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장이 너무 연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한번 충격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요. 같이 보시면 12월에 5.0이라고 보는 사람은 한 10%, 5.25로 보는 사람은 한 1.1%. 그러니까 어쨌든 파월이 연말까지 금리는 없다고 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연준의 신뢰도가 바닥이다. 시장에서 연준의 말을 아무도 안 믿으니까 이번에 한번 본때를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6월에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한번 쇼크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모하메드 엘레리언은 꼭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2023년에 금리가 인하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일 발언 기회를 잘 써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는 뭐가 됐든 좀 세게 얘기해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까지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근데 꼭 그 인상이 다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오늘도 계속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 동결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적 긴축 효과, 그 다음에 은행 위기에 따른 신용 긴축,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지역은행 불안전성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 이제 4월 선행지수 요게 또 나왔는데 여전히 오늘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예상치와는 같았어요. 마이너스 0.6%로 나왔는데 어쨌든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잘 맞았던 지수이긴 해요. 요거 이제 이 파란색이 선행지수고 요 회색 실선이 결국 경기 침체를 보여준 GDP 움직임인데 얼추 잘 들어맞죠. 마이너스 갈 때 좀 계속 침체 왔던 거 얼추 잘 들어맞는데 지금은 어쨌든 선행지수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아직 저기 GDP는 좀 버티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략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제 나온 건데 어쨌든 그 상업용 부동산 가격 좀 꺾였다. 요거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상업용 부동산 가격 무디스 애널리틱스에서 자료를 낸 건데 작년 4분기 이후로 다시 꺾였죠. 작년 4분기가 288.6이었는데 286.4 거의 12년 만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도 잘 같이 봐야 되겠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타협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타협안. 제가 이제 오늘 연준 사정을 좀 잘 아는 그 열과 관계자 분과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쨌든 침체는 오더라도 좀 늦게 오는 거 아니겠느냐. 오더라도 뭐 연말 뭐 이렇게 늦게 오는 거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전략상 이번에 한 번 쉬고 그러니까 6월에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일단 올려놓고 그 뒤에는 좀 쉬자 이렇게 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과거에는 뭐 이번에는 뭐 계속 연속으로 올렸지만 꼭 한 번 쉬고 올리는 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요번 주 있었잖아요. 컨퍼런스. 거기를 가셨었는데 거기에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연는 인사들 말고 현장에서 하는 얘기들이 스킵이냐 포즈냐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스킵은 한 번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평소에도 뭐 스킵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킵은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한 번 건너뛰는 겁니다. 한 번. 즉 한 번 건너뛰니까 그 뒤로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한 번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킵은 한 번 건너뛰는 거고 포즈는 한 번 멈추면 어쨌든 그 멈춘 게 쭉 연속선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차이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이걸 스킵과 포즈를 구분해서 쓰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어쨌든 스킵은 한 번만 건너뛰는 거. 그러니까 뒤로도 올릴 수 있는 거죠. 퍼즈는 이번에 동결하면 어쨌든 쭉 동결하는 거. 그걸 이제 퍼즈. 나중에 다시 또 뭐 이제 게시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쭉 이어가는 게 퍼즈고 그래서 이제 스킵이냐 퍼즈냐를 두고 이번에 애틀랜타 컨퍼런스에서 그 현장에서 그 얘기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이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어제 에버코어 ISI 이제 크리슈나 구와 얘기 좀 했었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제 얘기도 그랬던 거죠. 동결하되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많이 내비치는 거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로건도 스킵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었어요. 스킵. 그래서 이제 SGH 매크로 어드바이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견이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굴습이나 몇 명 사람들은 뭐 은행 부분 걱정해야 된다. 약간 이제 동결 쪽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올릴 수 있어야 돼. 아니면 문을 열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내부 합의를 이르는 길은 6월을 포즈가 아닌 스킵이라고 하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스킵 같은 개념에서는 일단 한번 쉬어보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고 정말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럼 더 올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제 멈추면 되는 거니까 계속 그럼 이제 또 한 달 또 멈추고 한 달 또 멈추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디스 애널리틱스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월에 금리를 인상하진 않지만 향후 인상할 수 있음을 알리는 매파적인 시정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른 관계자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본 결과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결과적으로는 그 최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동결로 자기도 봤었는데 인상 분위기가 오늘 많이 생겼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업률이 자신 생각들보다 낮고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내일 있을 결국 파월 의장 말을 한번 봐야 되고 결국 5월 CPI를 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5월 CPI가 너무 높지만 않으면 동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인상의 문을 좀 열어놓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퍼슨 이사가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가 지금 너무 높아. 그리고 둔화 속도 좀 느려지는 것 같아. 그치만 통화 긴축 효과의 누적 상황 그리고 시차 이걸 좀 보긴 해야 돼. 그리고 데이터를 좀 더 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는 좀 보긴 더 한다는 얘기죠. 5월 CPI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이제 파월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감은 좀 어느 정도 가닥은 좀 더 잡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최소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스킵 동결한다고 계속 동결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스킵 6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않더라도 나중에 더 올릴 수 있는 스킵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어느 정도 더 맞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전에는 그냥 계속 동결이라고 봤다면 그것보다 한 단계 올라간 거죠. 절충안 스킵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국은행 부분을 여러분들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오늘 물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은행은 잘 아시는 분이고 그런데 한국은행 안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은행은 다음 주가 그렇죠. 예, 당연히 쉬어간다. 예, 이달 말에 있을 당연히 쉬어간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좀 하락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은행은 당연히 쉬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6월이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그 한국은행은 통방 결정이 6월 FOMC 전이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도 한번 쉬고 연준이 나오는 거 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부분은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좀 이게 소스는 어느 정도 이제 믿을 만한 분이긴 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6월의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최소한 스킵 아니면 정말 CPI가 안 좋게 나오거나 그러면 인상도 가능. 어쨌든 최소한 스킵이다. 단계가 한 단계는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골드만삭스가 또 얘기했네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AI가 향후 10년간 가장 큰 순풍 요인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컴퓨터 업데이트 하다 보니 이게 조금 바뀌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오디오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하고요. 지금은 괜찮아졌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내용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